안녕하세요. 놀라운 논란의 미스터 논란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고 있는 토트넘 소식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토트넘뿐만이 아니라 사실 맨시티 혹은 아스날 같은 팀들도 예전만 못하다라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원인이 사실은 더 중요하지 않은가 싶은데요. 프리미어리그 엘리트들의 수준이 뭔가 떨어진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애슬레틱지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팀인 토트넘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자, 애슬레틱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엘리트 레벨 수준이 뭔가 떨어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프리미어리그가 지금 11경기째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테이블이 어느 정도 순위표가 좀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순위표가 어떻게 생겼죠? 리버풀, 맨시티, 첼시, 아스날, 노팅엄, 브라이튼, 풀럼, 뉴캐슬, 아스톤빌라, 토트넘, 이렇게 이제 상위권이 생겼습니다. 11경기 정도 되면은 그래도 이번 시즌에 추이를 알 법하다라고 하는데 토트넘이 이제 10위에 위치해 있는 상황인 거죠. 상위권 클럽들 중에 리버풀, 브라이튼, 첼시 외에는 사실은 이 경기 수에 비해서 다 승점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왜 작년과 올해 이렇게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인가? 전문가들이 좀 설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각 이제 구단의 좀 주요 기자들에게 이제 이야기를 물어본 거죠. 맨시티 쪽은 일단 작년 이맘때에 비해서 일단 승점 4점이 낮습니다. 그래서 토트넘이 지금 그래서 맨시티의 가장 큰 문제, 일단은 부상 이야기가 빠질 수가 없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이 부분이 굉장히 재밌는데 상대방의 역습에 뭔가 취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물론 이게 이제 부상과 맞물려서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말이죠. 근데 이거는 사실은 펩 과르디올라 감독이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그러니까 펩 과르디올라의 전술, 뭔가 모두 다 공격하러 나갔다가 수비하러 들어왔다가 하는 이 펩 과르디올라의 이 전술들이 모든 팀들에게 약간 유행처럼 번졌죠.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반격, 그러니까 카운터 어택을 통한, 역습을 통한 축구가 완전 실리를 좀 찾고 있다라는 분석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기본적으로 펩 과르디올라가 실점하는 부분들을 스스로 이제 분석했을 때 공수 교대 상황이나 아니면 세트피스 상황이다. 그리고 이게 지금 맨체스터 시티에 로드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로드리가 그 전환할 때 굉장히 큰 역할을 해주고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부상으로 빠져있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를 과르디올라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맨시티가 지난 11월에도 비슷한 상황이 있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번에는 뭔가 좀 다르다. 그러니까 좀 상황이 심각하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가 제레미 도쿠, 잭 그릴리시, 케빈 데브라이너, 카일 워커, 이 모든 선수들이 다 이제 부상을 당하면서 특히 이제 센터백들도 크게 부상을 당하는 일들이 많이 있고, 이런 상황들에 과르디올라가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고민이 굉장히 많은 것이죠. 그래서 과르디올라의 가장 큰 문제는 이제 부상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그나마 이제 과르디올라가 이 부상 선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하면 그럼 맨시티가 다시 좀 돌아올 것이다. 이 경기력이 좀 올라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부분은 믿을만 하다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홀란도 지금 뭔가 좀 상태가 안 좋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제 팀이 조금 더 잘 맞춰서 톱니바퀴처럼 딱 이렇게 맞춰서 돌아가기 시작하면은 그러면 금방 또 올라오지 않겠냐라고 하는 게 이제 그 맨체스터 시티 기자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상위권 팀인 아스날 같은 경우에도 지난 시즌에 비해서 5점이 낮습니다. 첫 11경기를 치른 상황에서 승점 5점이 작년보다 떨어지는 상황인데 리버풀이랑 이제 벌써 9개의 승점 차이가 나고 있는 상황이죠. 심지어 8점은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역전당하거나 아니면 비기게 되면서 그러면서 승점 8점을 떨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아르테타 감독이 굉장히 좀 슬퍼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아스날의 우승 경쟁 이제 끝난 건가?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아스날의 승점이 지금 최상위권과 차이가 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수비적인 부분 너무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공격적으로도 아스날이 지금 예전만치 강하지가 않다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트넘을 볼 텐데 토트넘은 진짜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무려 작년 이맘때에 비하면은 10점 차이. 야, 이게 일단은 경기력의 차원보다도 이 경기 결과에서의 차이가 너무 크다
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세 달을 쭉 봤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이 통계는 뭔가 좀 희망찬 부분이 있다. 슈팅 더 많이 하고 기대골도 훨씬 더 높고 실제로 골을 더 많이 넣기도 했고 덜 골을 이제 실점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여전히 키 플레이어들이 이제 그 꾸준하게 높은 수준에서 플레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크게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제 수비적인 부분에 훨씬 더 관련이 있는 부분이겠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은 브라이튼전 때 2점 앞서다가 3점 실점해가지고 결국에 지게 됐던 그 경기 뭐 그런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 선수들에게 정신적으로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고 체력적으로도 요구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다가 심지어 이번 시즌에는 유러피언 매치까지 있다 보니까 뭔가 경험이 상대적으로 없는 이 스쿼드가 굉장히 좀 연승을 이어나가는 힘이 없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거론되는 주요 이름 역시 손흥민 선수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손흥민 선수 일단 제임스 매디슨도 예전 같지 않고 브래넌 존스는 약간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준 것 같지만 근데 이제 경기에서 자신의 이름을 남기는 경우가 많지 않다.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의 이름이 나오는데 손흥민 선수는 안타깝게도 이번 시즌 struggled with injury 부상으로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상황이다. 그리고 예전처럼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currently does not look like he can drag the team along as he once did. 손흥민 선수가 한때 그러했던 것처럼 팀을 질질 끌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같지 않아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손흥민 선수라 하더라도 지금의 토트넘을 멱살 캐리하면서 가기에는 적어도 뭐 그럴 때가 있기는 하지만 매번 그렇게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크리스티안 로메로 같은 경우에도 심지어 많은 어떤 실점에 관여를 해버렸고 클루세프스키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하튼 팰리스전에서는 좀 아쉬웠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는 일단은 경험이 필요하다. 경험이 좀 있어야 토트넘이 뭔가 좀 평형을 찾고 그리고 점점 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보충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제가 그런 이제 영상에서도 이야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 결국엔 돈으로 사거나 아니면 시간이 걸리는 일이죠. 그런데 토트넘의 시간을 오히려 좀 택한 포스테코글루 감독 그리고 레비 회장인 것 같고 손흥민 선수에게는 어떻게 보면 좀 답답한 시간이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 분석에 대해서 그러니까 맨시티는 지금 작년 이맘때에 비해 4점, 뭐 토트넘은 10점 그리고 아스날은 5점이 이제 지금 쳐져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은 상대적으로 원래 치렀던 그러니까 그 작년의 일정과 올해의 일정이 완전 똑같았다면은 그러면 사실 그렇게 크게 차이 나는 상황은 아닙니다. 제가 토트넘의 팬페이지에서 본 자료인데 지난 시즌과 이번 시즌을 딱 비교했을 때 이번 시즌이 얼마나 그 승점 차이가 많이 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리버풀은 작년에 비해서 일단 똑같고요. 그러니까 특별히 더 잘했다라고 보기 어렵고 그냥 똑같은 상황이고 상대 전적상으로 봤을 때 맨시티는 마이너스 3점 아스날은 마이너스 4점, 아스톤빌라는 마이너스 7점입니다만 토트넘은 묘하게도 0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작년에 졌던 팀한테 졌을 뿐 그리고 그걸 더 일찍 졌을 뿐 토트넘은 지난 시즌이나 이번 시즌이나 똑같은 상황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대로 추이를 쭉 지켜봤을 때 토트넘은 그대로 승점을 유지할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되면 24-25 시즌에 토트넘의 예상되는 그 순위는 어디냐? 5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토트넘은 어떻게 보면은 본래 자신들이 힘들어하던 원정길이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일정들을 미리 만나버린 상황이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겠죠. 한편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의 추이 그대로 가면은 리버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심지어 아스날도 리버풀을 꺾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버풀 완전 신혼기이고 지금 완전 좋은 상황인 것 같지만 작년 이맘때랑 비교해서가 아니라 그냥 똑같은 겁니다, 지금. 상대 일정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이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러한 분석이라는 거 사실은 저는 조금 더 그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가지고 프리미어리그 이제 2024-25의 재밌는 특징 중에 하나가 높이 압박을 해가지고 슈팅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숫자를 봤을 때 생각보다 상위권 팀들이 많지 않습니다. 본머스, 웨스트햄, 첼시, 풀럼이면 위에 있고요. 리버풀, 토트넘이 이제 이쪽에 있고 그러니까 상위권이기는 하지만 최상위권은 아닙니다. 리버풀이랑 토트넘도. 그리고 이제 맨체스터 시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밑에 있습니다. 아스날도 마찬가지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예전에 이제 뭔가 공격 축구라고 하면은 굉장히 앞에서 압박해가지고 뺏어가지고 그대로 막 슈팅하고 이런 쪽이 훨씬 더 이제 유행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첼시나 풀럼 아니면 웨스트햄과 본머스 같은 팀들은 이제 극단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아스날, 뭐 맨시티 이런 팀들은 생각보다 차분하게, 그리고 아스톤 빌라는 요 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공격의 속도나 아니면 압박의 속도가 빠르지 않더라도 승점을 따낼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이 팀들의 활동을 통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반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높은 자리에서 압박을 하는 숫자가 그렇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통해서 골을 만들어내는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래서 이제 결정력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EPL의 현재 이 테이블을 보면은 좀 낯설다는 생각이 들죠. 기본적으로 저도 이런 맨시티가 맨 위에 있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첼시가 3위에 있고 노팅엄이 5위에 있고 풀럼이 7위, 뭐 여기까지는 뭐 이해가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또 아스톤 빌라, 토트넘이 9위에 10위에 있는 이런 상황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진짜 예전 같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사실 상대 전적상으로 봤을 때는 그게 그거라는 거. 그래서 이제 시즌이 조금 더 진행될수록 과연 실제로 자신이 예전보다 더 발전했는가를 보기 위해서는 조금 더 면밀하게 이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매체가 이야기했던 대로 토트넘이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경험이 필요한 거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토트넘에게 그 어떤 때보다 중요한 이유 중 하나가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현재 토트넘의 성적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굉장히 궁금한데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롭고 재밌는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